민족문제연구소 팟캐스트 역발상입니다. 역사를 발견하고 상상하라 미래를 진행을 맡고 있는 MC노 노비안이고요. 대중가요 가왕열전 하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인데 김세호 PD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따라 씩씩하시네요. 네. 예, 뭐 좋은 거 먹었습니까 혼자? 아닙니다. 뭐 몸에 좋은 거 먹은 것 같은데요. 갑자기 아닙니다. 오늘 힘이 나는 게? 병원을 갔다 왔는데 네. 걱정을 많이 하고 갔었는데 별 네네.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벌써 그런 거에 이제 기분 좋고 나빠지는 그런 나이가 됐군요. 네. 하여간 뭐 지병이니까 쭉 안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좋은 관계 지병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영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영미 선생님 뭐 건강 요새 괜찮으시죠? 약간 감기 지금 끄트머리예요. 예. 네. 빨리 깨끗하게 뭐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철철이 감기 무슨 소화불량 그냥 그것도 네. 지병으로 안고. 그럼 또 역시 좋은 관계 네, 유지하시고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예. 자, 우리 이주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주인 선생님도 건강 괜찮으시죠? 뭐 암과 함께 네.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뭐 지금 네. 치료는 마쳤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거의 무슨 종합병동 같아. 건강방송해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저도 뭐 독감 때문에 좀 고생했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다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자, 오늘 5번째 가왕열전입니다. 오늘은 누군가요? 예, 오늘은 지난 시간과 조금 겹치는 시기인데요. 네. 60년대를 대표하는 가수로 네. 이미자 지난주에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죠. 그렇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60년대를 대표하는 가수인데 일단 성별이 좀 다르고요. 남성. 예. 그리고 음악 장르가 또 다릅니다. 이미자 하면 트로트인데 네. 오늘 주인공은 이른바 스탠다드 스탠다드 팝. 팝이라고 불리는 장르를 대표하는 최희준. 일단 스탠다드 팝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네. 스탠더드한 팝이죠. 근데 근데 그게 우리나라의 팝이, 그러니까 그때 팝이라는 말은 미국 중심의 대중음악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팝 자체도 굉장히 복잡한데 복잡한 용어예요, 그 용어가. 이 60년대 한국 상황에서는 그렇게 복잡하게 따지고 들 필요가 없고요. 그럼 더 꼬여버리고 네. 그냥 미국식 대중가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미국 백인 중심의 대중가요. 그러니까 네. 뭐 소울 이런 거 말고. 일단 미국에서 스탠다드 팝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 웨이. 그렇죠. 그런 그런 스타일이죠. 예, 그런 스타일. 네. 그럼 60년대 스탠다드 팝의 남성 가수. 네, 누굴까요? 방금 말씀드린 최희준. 최희준. 인생은 그렇죠. 예. 되게 그것만 알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최희준의 굉장히 다양한 면모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 정도 하숙생 정도 가구는 얘기할 수 없는. 하숙생이고 이상하게 목을 눌러서 노래 불렀던 아저씨. 뭐 이런 기억. 근데요, 그게 일부러 누른 게 아니고 원래 목소리가 그래요, 그 사람이. 굉장히 부드러운 소리를 내는 사람이고요. 네. 별로 힘을 주지 않고 노래를 굉장히 유려하게 잘 부르는, 오히려 목을 누를 때는 더 짜랑짜랑한 소리가 나고요. 그건 부드럽게 오히려 목을 풀면서 부르는 소리예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게 불러서, 그리고 얼굴도 둥글둥글 하잖아요. 그렇죠. 별명이 찐빵이에요. 그건 아주 유명한 별명이에요.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했었던 그 현인 선생하고 최희준 선생 이렇게 2명 얘기하면 제 또래는 다, 신라의 요거하고 인생은 딱 요것만 떠올릴 것 같아요. 뭐 대표적인 작품인 건 틀림없습니다. 또. 자, 그러면 오늘 얘기할 최희준. 예. 일단은 약간 저는 최희준 아저씨가 가왕까지 반열에 오를 만한 그런 가수였나 이런 게 약간 좀 낯설게 느껴지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스타성이랄까요? 예. 그 당대는 물론이고 지금 현재 시점까지 이어져 오는 뭐 카리스마 이런 면에서 보면은 조금 약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네. 하지만은 1960년대의 어떤 장르의 대표성, 히트곡의 수, 뭐 활동 기간의 길이, 뭐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맞들이기는 좀 아쉽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60년대에 남자 가수를 딱 한 명만 꼽아라. 그러면 최희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자 가수는 계속 바뀌어요. 초기에 뭐 한명숙이었다가 그러니까 스탠다드 팝 계열에서는 예. 아니면 뭐 중간에 트로트로 바뀐다고 해도 이미자였다가 뭐 그다음에 무슨 패티김이 나왔다가 계속 뭐가 바뀌는데 남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1등이 최희준이에요. 60년대. 네. 예.
자, 그럼 최희준 선생 프로필 먼저 좀 간략하게 살펴보죠. 예, 이분 이름이 최희준 하면은 별로 그 예명스럽진 않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예명입니다. 그래요? 예. 본명이 최성준인데 이쯤 되면 왜 바꿨나 싶어. 그러니까요. 예. 네. 어쨌든 최희준으로 굳이 예명스럽지 않은 예명으로 활동을 했고 나중에는 아예 개명을 했습니다. 아, 법적으로도? 예, 법적으로도 예. 이제 최희준이 됐고요. 이분은 이름보다는 사실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노래도 노래지만은 네. 참 화려하게 그지없는 학벌, 배경이 굉장히 독특한 분이죠. 야, 경복고등학교 나왔네요. 네, 그리고 공부 잘했죠. 예, 서울대학교 거기다가 동양사학과도 아니고 네. 법대. 동양사학과는 우리 이준 선생님이 나왔죠? 예. 법대 행정학과. 그리고 이 대학을 다닐 때 학교 네. 축제 그 재미없다는 서울대 축제에서 노래를 한번 하셨대요. 이제 대표로 뭐 법대 대표로 아마 출전을 하셨겠죠. 근데 그때 워낙 노래를 잘하니까 교내에서는 물론이고 소문이 나고 밖에까지 알려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 졸업한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가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다고 하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55학번인 예. 거죠. 36년생이고 55학번. 그러니까 데뷔한 게 그러면 50년대 말 그렇죠. 정도. 59년쯤부터 이른바 그 미팔군쇼 무대를 통해서 이제 무대 가수로 먼저 출발을 한 겁니다. 경복고 서울대 졸업하고 미8군 무대에 올랐다.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가족들의 반대 이런 게 등장해야 되는데요. 뭐 아버님께서 만나본 적은 없지만 속 좀 많이 끓이셨겠죠. 예. 당연히 졸업했으면은 이른바 사시 패스를 당연히 바라셨을 텐데 사실은 커녕. 예. 사실은 커녕. 예. 그런데 하여튼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뭐 아버님은 마지막에는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사시에 합격해서 그냥 평범한 검사, 판사 이것보다는 그래도 역사의 이름을 남기기로는 60년대 대표 가수 최희준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선생님 생각이고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반대를 하셨대요. 네. 그래가지고 뭐 라디오에 나올 때까지도 감추고 있다가 라디오에서 최희준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그게 너지 이제 거의 이런 정도 수준까지 된 거. 그래서 이름을 바꾼 거 아닐까요? 그럴지도 가족들을. 예, 그런 이유도 네. 아마 있었겠죠. 예. 거기에는 너무 비슷한 이름을 바꿔갖고 게다가 목소리도 비슷한데. 독특한데 그러니까 너지 이랬고 끝까지 뭐 안 보겠다고 난리치고 하여튼 굉장히 반대가 심했고 좀 일찍 돌아가셔서 그 아버지의 아버님이 예, 그렇게까지 그 대성하는 큰 가수가 되는 거를 보지 못한 상태여서 그 한을 좀 못 풀어드린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저기 떠도는 얘기들이 대충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겠죠. 예. 하여튼 그렇게 무대 활동을 먼저 시작을 했다가 1961년에 이제 음반도 냅니다. 그 손석구 작곡가 손석구 선생께서 자주 제작을 하던 뭐 요새 표현 삼아서 얘기하자면 뭐 인디 레이블 같은 비너스 레코드에서 음반 데뷔곡을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는 그 레이블이 별로 없었을 텐데 이때도 이렇게 주류 있고 인디 있고 그랬나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해서 인디라고 표현을 한 거긴 한데요. 예. 그 당시에도 뭐 국내에서 국내 기준으로 메이저급 음반 회사들이 한 너댓 군데가 있었죠. 근데 거기에 비하면 비너스 레코드는 일단 뭐 자본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제 약체긴 했는데 네. 바로 이 최희준 그리고 같은 시기에 같은 음반으로 데뷔한 한명숙 노란 샤스의 사나이 네. 그런 곡으로 단숨에 주목을 받는 음반 회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음반으로 뜻하지 않은 히트로 자금을 많이 확보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갈수록은 이제 벌기는커녕 까먹었다고 그대로 그래서 한 2, 3년 하고 문을 닫았다 그러더라고요. 비너스 레코드가요? 네. 그럼 데뷔곡이 뭐였는데요? 61년에? 첫 번째 곡은 그렇게 큰 히트를 기록하지는 못했어요. 네. 목동의 노래 뭐 이렇게 두 곡을 첫 번째 비너스 레코드 1번 음반에 담았는데 그 1번 음반에서는 오히려 노란 샤스의 사나이가 정말 대박이 났던 거고 최희준 선생의 초기 작품 가운데 그래도 많이 알려진 꽤 큰 히트를 기록한 것은 비너스 레코드 2번 음반에 수록된 네. 그리고 오늘 준비한 첫 곡이기도 합니다.
우리 애인은 올드미스. 이 노래 저 알아요. 예. 우리 애인은 올드미스. 그렇죠. 예. 네. 히스테리가 이만. 요즘 같으면 약간 좀 여성 혐오로 비판받을 노랫말 아닐까요? 좀 위험한. 그렇죠. 네, 근데 그때는 이게 굉장히 멋진 남자, 멋진 여자의 연애의 모습이었다고 상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61년 곡인데 61년 당시 올드미스면 몇 살 정도였을까요? 아마 26, 7? 예, 20대 후반이면 벌써. 왜냐하면 저희 언니가 74학번 55년생이에요. 예. 80년대 초반에 결혼을 했는데 27이 됐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어서 저걸 어떻게 치우나. 이게 집안에 굉장히 커다란 고민거리였어요. 이게 불과 몇십 년 전인데 진짜 몇십 년 사이에 대한민국이 엄청 많이 변했네요. 50년 전, 60년 전에 이랬던 건데. 하여간 이 최희준 선생은 화려한 학벌이 먼저 이제 주목받았다 그랬는데 그럼 최희준 선생 이전에는 4년제 대학을 나온 남자 가수가 없었나요? 없지는 않았죠.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안다성 선생이 학사 가수 소위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섭섭해 하셨던 게 아니 나도 다 나왔는데. 네. 근데 이제 서울대라는 게 또 주목을 받았겠죠. 물론 좀 그런 것도 작용했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1960년대 이른바 학사 가수라고 불리는 몇 명이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명문대. 네, 그래서 학사 가수끼리 모여서 아예 그룹을 남자 그룹을 만들어서 따로 또 같이 활동을 하기도 했고요. 당연히 최희준 들어가고요. 예. 그리고 유주용, 박형준, 위키리.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몇 명이 한 3명 정도가 정말 탑 클래스 명문대.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아까 이제 여자 김상희가 붙잖아요. 예. 고대 법대, 무려 고대 법대. 그것도 여학생이. 여성 학사 가수는 그 당시에도 60년대에도 사실 거의 드물 없죠.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학사 이렇게 뭔가 붙을 때 배우나 이런 게 붙을 때 연극영화과는 안 쳐줘요. 네, 연극영화과를 나왔다. 이거는 뭐 학사 가수, 학사 배우로 유달리 우리가 생각할 것은 좀 아닌 거고요. 음대 정도 나오면 예컨대 뭐 최양숙. 그렇죠. 예. 거기는 성악가 출신이니까 거기는 이제 학교 다니다가 노래를 불렀는데 그거를 좀 감췄죠. 그래서 방송국에서는 부르고 음반에서는 안 내고 네. 눈이 나리는데 이런 노래 같은 거를 음반에는 한명숙 목소리로 내고 그게 이제 학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악과 학생이 음반 냈다가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서 61년 곡 네, 우리 애인은 올드미스. 우리 애는 올드미스 히스테리가 이만저만 데이트에 좀 늦게 가면 하루 종일 말도 안 해 What shall I do 우리 애는 올드미스 깡짜 새암이 이만저만 젊은 여자와 인사만 해도 누구냐고 꼬치꼬치 Oh help me 라라라라 우리 애인은 올드미스 서비스가 이만저만 춥지 않느냐 뭐 먹겠느냐 털어주고 닦아주고 Oh thank you 우리 애인은 올드미스 서비스가 이만저만 춥지 않느냐 못 먹겠느냐 털어주고 닦아주고 Oh thank you 남들은 몰라요
올드미스 우리 애인 넘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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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1년 곡 우리 애인은 올드미스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기억하는 최희준 선생의 목소리보다 상당히 좀 코믹하게 부른 듯한 느낌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일단 일부러 코믹하기보다는 젊어서 지금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에요? 네. 뭐 부분적으로는 올드 미스 할 때는 좀 힘주어서 발음하는 그런 대목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모창을 시전해 주셨던 네. 하숙생하고는 좀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긴 하죠. 그렇죠. 네. 그럼 이 노래가 최희준 선생의 첫 번째 히트곡인가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젊고 좀 고학력 느낌도 나고 우선 영어가 되게 많잖아요. 올드미스 같은 콩글리시도 있지만 네. 뭐 셔라이도 뭐 무슨 히스테리가 이만저만 노 땡큐 뭐 이런 오헬프미 네. 하여튼 후반부에 계속 영어가 들어가서 그걸 영어로 이렇게 우리가 영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어머 당시에 이거는 네. 거의 문장 단위가 들어가 있잖아요. 문장 단위가 들어가 있는 노래는 거의 없어요. 80년대에 소방차. 아니요. Never Forget 네. 서울 나올 때 정도가 가야만 문장 단위가 들어가고요. 그전에는 문장 단위가 들어가면 이렇게 검열해서 걸리는 수준이었어요. 거의 네. 못 들어가게 만들어서 이 정도는 아주 많이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렇게 영어를 아주 과시적으로 쓰는 지금 우리가 보면 되게 우스운 영어지만 예. 그게 굉장히 멋지고 세련되고 이런 것으로 느껴졌었어요. 네. 하여튼 20대 때 목소리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61년에 이 우리 애인 올드미스가 히트한 이후에 70년대 초까지 쭉 탑 가수의 지위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좀 고려할 점은 네. 군대를 좀 갔다 옵니다. 예. 뭐 그건 누구라도 피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많이 피하던데요. 예. 이분 참 성실했어. 안 피하고 가셨으니까. 사실 연예계에서 배우나 가수들 중에서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럼요. 그러다가 거의 끌려가다시피 늙은 나이에 그런 입대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안 간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근데 최희준 선생은 뭐 비교적 깔끔하게 해병대를 갔다 오셨죠. 해병대요? 물론 이제 해병대라고 해도 문선대. 그러니까 모든 보직이라는 게 다 그렇죠. 예. 뭐 힘든 해병대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여하튼 아마 30개월 정도 군복무를 했을 거고 64년 2월에 전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올드미스 크게 히트한 그 직후 무렵에 군대 가서 한 몇 년 좀 공백은 있습니다. 야, 전역하고 또 인기를 얻는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바로 인기였고요. 예. 참 이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이 손석구라고 하는 작곡가예요. 네. 왜냐하면 학사 가수가 2명이나 있잖아요. 그 레코드에서. 네. 근데 사실 김상희 같은 경우도 집에서 허락은 했는데 네. 거의 7시인가 8시인가가 통행금지였대요. 그럼 활동을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그 학교 같이 다닐 때 친구들이 자기가 김상인 줄 몰랐대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야 제대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름을 다 다른 걸 썼으니까 걔가 걔인 줄 전혀 모르는 상태로 활동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방송 같은 건 낮에 나가서 잠깐 하고 오거나 음반이나 내거나 했지. 그렇죠. 밤무대는 뭐 생각도 할 수 없는. 예. 근데 그런 가수들을 이렇게 짱짱하게 둘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손석구란 사람이 1960년대 초반에 얼마나 좀 그 지적이고 멋지고 그 당시로 보자면 소위 새로운 흐름인 스탠다드 팝을 주도하는 작곡가였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자, 여기서 다음 노래 들어보죠.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예, 이번 곡도 이걸 영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외국어가 좀 들어갑니다. 제목부터. 네. 내 사랑 줄리안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줄리안이 줄리잖아요. 줄리. 네. 핫한 이름. 이때부터 나오는군요. 줄리안. 이게 참 그런데요. 왜냐면 이게 여자 이름인 줄 알고 줄리안을 쓴 거예요. 지금 보면 줄리안은 남자 이름이잖아요. 줄리엣. 시 여자고. 줄리가 여자죠. 줄리. 예, 줄리가 여자인데 줄리안을 여자 이름인 줄 알고 쓴 거예요. 그 당시에는 줄리가 여자 이름인지 줄리안이 여자 이름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수준이었던 거죠. 손석구 선생이 작사했는데 구분을 못 하셨네요. 네, 그런 거예요. 이분이 뭐 영문학자는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이 시기에는 정말 그렇게 영어를
해방 이후부터 한 60년대까지는 그러니까 막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개 이름이 다 영어로 되어 있고. 해피. 그렇죠. 럭키, 해피, 뭐. 요즘은 왜 무슨 뭐 빵빵이 뭐 이런 식으로 성식이 막 이렇게 짓잖아요. 개 이름들을. 근데 그 당시에 동네 개 이름들은 뭐 제키도 있었어요. 오죽이나 제클린이 유명했으면 우리 이모 할머니네 개는 제키였고요. 뭐 정 없으면 독구로 통하기도 했고요. 독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그, 쫑도 있었어요. 쫑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존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영어를 막 쓰는 좀 그게 멋있는 거라고 생각하던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또 그런 영어도 그렇지만은 음악 스타일도 그렇고 대중가요계 전반적으로 조금 미국 지향적인 그런 모습들이 5, 60년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등장한 뭐 명명법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한국의 땡땡땡, 아무개 뭐 이런 식의 표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오늘의 주인공 최희준 선생은 한국의 네킹콜. 네킹콜. 그리고 앞서 얘기 나왔던 그 학사 가수 멤버들, 주요 멤버들. 이런 분들도 뭐 한국의 누구, 한국의 누구. 남진 엘비스 프레슬리. 한국에 그건 좀 아닙니까? 어쨌든 논란은 여전히 있습니다만 일제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의 고가마사오 박식주. 그러니까 그때는 미국이 아니라 일본이었던 거죠. 그게 이제 상황이 지향이 바뀐 거죠. 그럼 이 내 사랑 주리안이 62년 곡인데 이 노래도 히트곡인가요? 엄청난 히트. 그래요? 네. 올드미스보다는 조금 아래인 것 같지만 그래도 유명한 곡인 것 같습니다. 근데 주리안이 이제 남자 이름이잖아요. 근데 손석구 선생이 모르고 썼다기보단 어떤 성적 지향을 이렇게 드러내. 아니에요. 여자라고 나와요. 마음씨 고운 여자. 제가 괜한 억측을 했네요. 자, 그럼 내 사랑 주리안 함께 듣겠습니다. 포플라 그늘 밑에 그녀와 둘이 앉아 오늘도 즐거운 하루였었어. 내 사랑 주리아는 마음씨 고운 여자 그리고 언제나 잘 웃어. 하늘엔 근사한 꽃구름 가슴엔 행복이 조만한 내 사랑 주리아는 마음씨 고운 여자 그리고 나만을 사랑해. 하늘엔 근사한 꽃구름 가슴엔 행복이 조만한 내 사랑 주리아는 마음씨 고운 여자 그리고 나만을 사랑해. 내 사랑 주리안. 노래 들으면서 새삼스럽게 우리 이영미 선생님이 감탄하신 가사가 가슴엔 행복이 초만원. 이런 게 손석구 선생님 가사거든요. 감각적인. 그러니까 보통 작곡하는 사람들이 작사까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작사도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청춘 고백 같은 남인수의 노래의 작사가 손석구 선생이거든요. 오히려 작사를 더 먼저 시작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셈이죠. 그 노래가 있으니까 지금 이 노래에서도 그렇고
혹은 그 노란 셔츠의 사나이 가사도 역시 손석구 작사 말이죠. 마음이 쏠려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젊은 감각의 가사를 쓰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 당시 대중가요 하면은 특히 이제 트로트 계열에서는 뭐 눈물, 한숨, 부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딱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는데 절대 그 영역에 초만 원 이런 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한이 초만 원. 예. 그래서 손석구 선생님이 맨날 그랬대요. 아니 노래를 왜 맨날 그 단어 사이에서 뱅뱅 도냐고. 무슨 장갑 이런 거 갖고 왜 노래 못 만들어? 그렇죠. 예.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일상적인 말도 네. 충분히 가사가 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검은 장갑이 또 나왔던 네, 거죠. 그래서 자기가 검은 장갑 결국 짓고 말았다고 그 얘기를 해놓은 게 있어서 할 수 없이 검은 장갑을 지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이 노래 듣고 나니까 왜 한국의 넷킹콜 소리가 나오는지 아시겠죠? 그럼 분위기가 있네요. 네, 진짜. 네. 그러니까 넷킹콜이 흑인 가수인데 백인들이 좋아하는 흑인 가수. 굉장히 흑인스럽지 않게 백인스럽게 부르는 부드러운 그런 목소리를 갖고 있는 가수거든요. 네. 근데 진짜 보면은 노래가 아주 부드럽고 우아하게 노래를 싹 진행시키잖아요. 네. 이 곡에서는 좀 우리가 익숙한 그 최희준 선생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들립니다. 네, 부드럽게 나오니까. 예. 자, 다음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예, 최희준 하면은 네. 아무래도 60년대를 대표하는 가수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1960년대는 다른 측면에서 볼 때 또 영화의 시대이기도 했고요. 한국 영화의 양적인 전성기가 바로 이때였죠. 그리고 또 하나는 라디오의 전성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라디오도 보면은 이 당시에 특히 라디오 드라마가 굉장한 인기를 누렸거든요. 저는 물론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제대로 들어본 적은 없지만은 하여간 라디오는 텔레비전과 달리 60년대에 이미 상당한 정도 보급이 됐기 때문에 정말 영화와 라디오 드라마가 이 당시 뭐 국민적인 대중 오락이었고 손석구 선생은 그 흐름에 맞춰서 최희준 선생은 그 흐름에 맞춰서 영화 주제가 그리고 드라마 주제가도 굉장히 많이 불렀습니다. 예. 거의 도맡다시피 예. 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에 요즘은 왜 텔레비전 드라마 그러면은 원작을 웹툰이나 웹소설에서 갖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한동안 영화가 소설 각색이 되게 많았어요. 예. 그래서 영화 조감독들이 소설 읽느라고 정신이 없다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1990년대 같은 때. 예. 이때는 라디오 드라마가 만들어지면 끝나기도 전에 입도 선매하듯이 다 갖고 가요. 영화로 만들려고요? 네, 네. 영화 쪽으로 쫙 팔리고 주제가 바로 떠요. 그래서 완전히 무슨 원소스 멀티유즈가 그 나중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이때부터 그냥 다 원소스 멀티유즈예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좋아하는 주제가 가수가 사실은 최희준인데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드라마는 영화보다도 더 뭐라 그럴까 좀 고상한 장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화는 더 대중적으로 극장은 아무나 갈 수 있는데 라디오 수신기를 갖고 있어야만 드라마를 듣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50년대부터 드라마를 듣는다는 건 라디오를 갖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부의 상징인가요? 조금 그렇기도 하고 도시에서 전선이 있어야만 왜냐하면 트랜지스터 라디오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50년대는 예. 게다가 국영방송이었던 시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서 아주 상업적인 것을 하기보다는 약간 국민 계도적이고 좀 품격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라마 만드는 사람들한테도 있었어요. 방송국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었으니까. 좀 엘리트적인 그런 게 있었죠. 계몽적인. 네. 그러다 보니까 트로트 가수한테 주제가를 시키는 그건 왜냐하면 좀 퇴폐적이거나 좀 쓸데없이 애수에 빠지거나 그거보다는 최희준 같이 품격 있고 어느 정도 우아하고 서울대 나오고 네. 좀 이런 그리고 양풍이라고 하는 좀 건전하고 근대화된 것 같은 느낌을 풍기는 가수를 들여와야만 이런 사람한테는 주제가 맡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트로트 팬으로서 억울하네요, 트로트. 그럼요. 굉장히 억울해요. 네. 그래서 그 피해의식이 있어요. 트로트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갖고 이때 어떤 노래들을 불렀습니까? 이 라디오 드라마하고 영화 주제고. 그러니까 이 주제가만 놓고 쭉 리스트를 뽑고 봐도 네. CD 한 서너 장은 넉급이 나올 정도로 많은데요.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예. 굉장히 많아요. 일단 영화가 엄청 나오고 그렇죠. 드라마가 엄청 나왔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그냥 다 최희준 이렇게 나와요. 하숙생도 드라마 주제가요. 드라마 주제가였다가 영화 주제가가 된 거. 예. 그러니까 최희준 선생의 히트곡 중에서
그것도 주제가였어? 이런 예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라디오 드라마나 영화는 대중의 뇌리에서 그렇죠. 조금 사라졌는데 노래는 끝까지 살아남은 그런 경우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어떤 곡을 함께 들으면 좋을까 제일 고민이 많았던 선곡 부분이었는데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또 이 노래를 빠뜨릴 수는 없어서 아무래도 네. 맨발의 청춘을 골라봤습니다. 맨발의 청춘. 그럼 이 맨발의 청춘도 원래 라디오 드라마였는데 영화로 아니에요. 만들어진 이건 건가요? 라디오 영화. 드라마는 아니었고 예. 처음부터 영화 주제가였고 신성일 트위스트김. 어맹랑까지. 그렇죠. 트위스트김을 또 기억하고 있다니 고대목에서 아유, 제 나이 많습니다. 신성일 어맹난 두 축을 기억하는 게 정상적인데 거기서 트위스트김까지 기억하다니. 버디 무비를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눈물도 이 노래죠. 64년, 64년 작품이고요. 이 작품을 계기로 해서 소위 청춘 영화라고 하는 요런 부류의 영화들. 60년대예요. 60년대 아예 맨발의 청춘 부류의 영화들이 이렇게 한 무더기가 올라와요. 한 4, 5년 정도 반짝 인기를 누리는데 아류작들이 막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네. 이런 부류된 노래들이 그 작품들이 뭐 떠날 때는 말없이라든가 사실 초우 같은 작품도 여기에 들어가는 이런 부류에 들어가는 청춘 영화 계열의 작품이고요. 근데 그것의 시발을 끊는 작품이 바로 맨발의 청춘이었고 이 음악을 이봉조가 맡아서 했는데 아주 획기적으로 당시에는 재즈적인 분위기를 썼고 주제가를 최희준이 불렀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무슨 음악 갖고 상 받았죠, 이 작품이. 예. 네. 그래서 이 곡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편곡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최희준 선생이 여러 번 녹음을 했는데 히트곡이다 보니까 네. 최소한 맨발의 청춘은 반드시 초반으로 들어야 할 그런 이유가 있는 곡입니다. 예. 오리지널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앞부분에 정말 재즈적인 분위기의 연주가 나오거든요. 전주 부분에서. 그럼 오늘 지금 들을 버전이 당연히. 맨 처음에 녹음한 버전인가요? 그렇죠. 네. 눈물도 한숨도 나 혼자 씹어 삼키며 밤거리에 뒷골목을 누비고 다녀도 사랑만은 단 하나의 목숨을 걸었다. 거리에 자식이라 욕하지 말라. 그대를 태양처럼 우러러보는 사나이 이 가슴을 알아줄 날 있으리라. 외롭고 슬프면 하늘만 바라보면서 맨발로 걸어왔네. 사나이 험한 길 상처뿐인 이 가슴을 나 홀로 달랬네. 내버린 자식이라 비웃지 말라. 내 생전 처음으로 바친 순정은 머나먼 전국에서 그대 옆에 피어나리. 네, 64년 곡 맨발의 청춘. 네, 전주가 진짜
루이 암스트롱이 나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인상적이죠. 예. 그러니까 이 맨발의 청춘 영화도 그렇고 지금 최희준이 풍기는 분위기도 그렇고 당대 한국의 미국화된 수준보다 훨씬 더 미국지향적인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대중들이 이걸 보면서 뭘 느꼈겠어요. 우리도 이 잘 살아보세 대열에서 조금 더 근대화하고 산업화가 되면은 이런 미국적인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으리라는 약간의 뭐 희망, 환상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근데 그 50년대의 미국성하고 조금 다른 게 50년대 미국성은 좀 생뚱맞아요. 그러니까 흉내는 내는데 흉내가 되게 어설픈 흉내거든요. 근데 60년대 최희준 정도를 들으면은 되게 안정적이에요. 진짜 한국의 서울이 조금만 더 가면은 저기 뉴욕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느껴지는 한층 더 현실적인 느낌이 현실적인 있죠. 분위기예요. 그래서 뒤에 가서 나오는 무슨 배호나 남진쯤 가면 아 역시 한국은 한국이야 이런 느낌이 딱 드는데 최희준만 들으면 한국 서울 멋져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맨발의 청춘 영화를 보면 지금 보면 정말 웃기는 게 많아요. 세상에 한국에 뭘 저런 옷과 저런 아파트와 저런 빌트인 건물과 저런 게 있을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너무 미국 영화 흉내내는 느낌이 많은데 그게 당대 사람한테 굉장히 멋있게 보였던 거죠. 네. 근데 이 노래가 이제 히트하면서 나중에 다시 녹음할 땐 편곡이 또 바뀌어요? 예, 그렇죠. 바꿨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아마 좀 비대중적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런 식의 재즈적인 편곡이. 그래서 좀 가요적 편곡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 영화도 그렇고 대중음악도 그렇고 제작하는 사람들은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익숙해도 안 되고 그쵸. 너무 나아가도 안 되고 적정한 선을 찾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맨발의 청춘은 역시 초반으로 들어야 됩니다. 예. 이 노래는 이제 이봉조 선생이 곡을 만들었는데 초창기에는 이제 손석구 선생이랑 작업을 많이 하다가 이제 64년 이후에는 좀 다른 작곡가들하고도 그렇죠. 작업을 많이 하나요? 훨씬 폭이 넓어집니다. 저는 그 대목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한 작곡가하고 있다가 대충 끊어지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최희준은 초기에 손석구 시대가 있고요. 64년에 맨발의 청춘으로 뭐라 그럴까 굉장히 남성적이고 뒷골목 분위기 팍팍 나고 이렇게 어깨에 딱 힘주는 그런 남자들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까지 탁 쌓아내면서 그 초기에 있는 손석구 분위기까지도 같이 갖고 오면서 굉장히 폭이 넓어져요. 그래서 64년부터는 뭐 완전히 최희준은 다른 시대로 다른 한 기로 넘어왔다 이렇게 볼 만한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봤던 이미자 같은 경우도 배경호, 박춘석 대표적인 작가가 있고 그 외에도 당시 웬만한 트로트 많이 쓴 작가들 곡을 안 받아본 경우가 아마 없을 겁니다. 뭐 그것처럼 이 최희준이라는 가수는 이런 스탠다드 팝 쪽에 주력하는 뭐 그런 비중이 높은 작곡가들과 거의 아마 안 만나본 경우가 없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어떤 분들이죠, 그 작곡가들이? 그러니까 뭐 손석구, 이봉조는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봉조와 함께 양대 산맥이라고 꼽히는 기록윤, 그분 노래도 했고 또 대중적으로는 조금 덜 알려진 작가들이지만 뭐 김호길, 홍영걸 이런 분들, 뭐 서영은, 한동훈 이런 분들의 작품도 히트곡이 꽤 있습니다. 김호길의 진곡의 신사는 굉장히 유명하고 사실은 하숙생도 김호길 작곡 그렇죠. 그런 작품이죠. 네. 뭐 옛 이야기 같은 한동훈 작품도 있고요. 저는 기록윤이 참 재밌는데요. 아마 스탠다드 팝 가수 남녀 불문해서 이봉조와 기록윤한테 다 곡을 받아본 사람 별로 없을걸요? 아, 그래요? 특히 이제 기록윤 쪽이 그 가수가 좀 제한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패티김이었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남자는 최희준 작품이 몇 곡의 그 히트곡이 있거든요. 그래도 그럭저럭 히트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기록윤이 보기에도 굉장히 탐나는 남자 가수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미자 얘기를 하면서 좌미자 우패티한 거는 박춘석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렇게 좌우에 그 기록윤과 이봉조라고 하는 당대 쌍벽의 가장 멋진 작곡가 두 명을 함께 손잡고 있었던 사람은 최희준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도 드무네요. 정말. 최희준 선생은 창작 능력은 없었습니까? 곡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품이 자기가 못하는 거는 안 하는 사람. 절대로 금도를 넘지 않는 사람이에요.
가사 같은 건 좀 잘 쓰셨을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없습니다. 네. 없어요. 우리가 모르는 뭐 숨은 노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네. 알려진 곡 중에서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성품이 그런 데까지 안 나갈 그러게요.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네. 60년대 무슨 잡지 같은 걸 보면 항상 어떻게 나오냐면 정말 올바른 사나이 있죠. 가정적이고 뭐. 네. 그래서 이거 스캔들 하나 없이 평생을 살아온 모범생 스타일. 예, 예. 그런 분이에요. 재미가 없을 수도 스캔들도 없으셨어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기억나는 게 네, 없는데. 네. 예. 그리고 말년에 당대 거의- 최고의 스타인데 뭐 이렇게 아니야, 없어요. 여자 문제 이런 거 네, 그냥 결혼하고 애 낳고 잘 키우고 예. 그렇게 살았고요. 말년에 어떻게 이렇게 안 걸리셨지? 말년에 부인이 예. 몸져 누우셨는데 부인 간병을 아마 뭐 10수년을 예, 올해. 하고 먼저 보내드리고 그리고 가셨어요. 뭐 재혼을 하긴 했지만 그게 스캔들 거리가 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하여간 이 최희준 선생 하면 딱 떠오르는 노래가 이제 하숙생이잖아요. 예. 하숙생은 언제 이제 발표된 곡인가요? 네, 이 노래가 1966년에 발표됐는데 원래 라디오 드라마가 예. 있으니까 원래 65년. 그렇게 치면은 또 네, 예. 65년. 왜냐하면 이건 라디오에서 그때 그 최희수 선생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선가 들었는데 인터뷰 얘기를. 나오자마자 너무 유명해졌대요. 노래가. 근데 노래가 먼저 뜨는 거예요. 방송 드라마가 막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어디를 갔는데 하숙생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무대에 섰는데. 그래서 부랴부랴 이걸 다시 녹음을 해서 음반을 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치 창밖의 여자가 떴듯이 그렇죠. 예. 그 음반 나오기 전에 떴듯이 이것도 65년 라디오 드라마 때부터 떴다.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당시 라디오 드라마는 앞에 나왔나요? 노래가 뒤에 나와요? 앞뒤 두 번 다 나와요. 아, 시작할 때랑 오프닝 끝날 한번 때. 나오고 무조건 들어야 되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인기가 있는 거죠. 그 대신 이제 전곡을 다 하는 경우는 잘 없고요. 너무 길면 이제 채널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라디오 드라마 하숙생은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그게요. 좀 이상. 하숙생 딸과의 어떤 러브 스토리. 아니에요. 그런 거 같죠? 그게 네. 아니고요. 사랑하던 남녀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여자가 딴 남자한테 좀 부잣집에 나이 많은 사람한테 가게 됐어요. 김중배. 근데 사실 얘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하숙생이 있는 집이 있고 그 옆에 부잣집이 있는데 부잣집에 나이 많은 남자와 젊은 아내가 네. 거의 딸 같은 아내가 살고 있어요. 영화에선 그게 김지미예요. 근데 옆에 하숙생 남자가 계속 트럼펫으로 노래를 연주를 하는 거예요. 영화에선 누굽니까? 그게 신성일이지. 근데 아주 그 노래만 나오면은 막 미쳐요. 그 연주만 나오면은. 부인이요? 여자가. 그 옆집에 있는 여자가. 왜냐하면 자신의 옛날 애인이 연주했었던 곡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 왜냐하면 얼굴을 보면 딴 사람이거든요. 성형수술을 했나요? 성형수술이에요. 아, 진짜요? 성형수술을 했어요. 얼굴 싹 갈았어요. 그러니까 화상을 입어서 완전히 막 엉망진창이 된 얼굴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얼굴을 딱 성형수술하고 나왔는데 화상을 입은 얼굴을 성형수술했는데 신성일이 나왔다고요? 네. 놀라운 의학 기술이에요. 예. 그 당시엔 성형수술이란 말도 없었고 정형수술이란 말이 썼었어요. 아니 하여간 신성일 얼굴이 나왔다고요? 예. 근데 이제 이 여자는 또 사정이 있었죠. 무슨 뭐 남자 무슨 뭐 어떻게 하려고 하여튼 뭐 별로 악의가 없는데 부잣집 남자한테 시집을 가게 된 건데 이 음악 소리만 들으면 거의 미치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결국 이 남자는 복수를 하려고 그 트럼펫을 들고 나와서 자신이 옛날에 연주하던 그 곡을 계속 연주를 하는 거죠. 그런 스릴러 분위기가 나는 작품이었어요. 그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뭐 그 여자가 어떻게 하여튼 파멸을 하고 남자 혼자서 쓱 쓸쓸하게 걸어가는 게 끝이죠. 제목하고 너무 연결이 안 되는 무슨 로맨스 코미디 같은 그런 제목인데 스릴러로 끝나네요, 진짜. 스릴러예요. 김석야라고 하는 작가의 유명한 작품. 작가. 네, 유명한 작가의 작품. 그럼 그 내용하고 가사하고도 잘 연결이 안 되는데요? 맨 마지막에 갈 것 같잖아요. 그래도 인생은 나그네. 예. 근데 그렇게 편안한 작품이 아니에요. 드라마는. 야, 이게 이제 가장 최고의 히트곡이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맨발의 청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객관적인 하나의 뭐 지표 가늠자를 들이대자면은
이분이 최희준 선생이 이른바 최초의 가수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 경우는 50년대에 이미 시상제도가 생겼는데 네. 대중가요는 그보다는 좀 늦게 생겼어요. 60년대 중반이 돼서야 대중가요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상도 주고 이런 제도가 생겼는데 그게 1965년에 방송가요대상 TBC에서 한 거죠. 네. 그다음에 바로 다음 해인 66년에는 MBC에서 그 10대 가수 이게 또 시작이 됐거든요. 예. 근데 양사 모두 첫 번째 가수 최고 인기 가수왕이 다 최희준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가요사에서 초대 가수왕이 최희준이네요. 그렇죠. 예. 그런 셈이죠. 그리고 그 가수왕을 가져온 곡이 바로 하숙생. 예, 하숙생. 네. 그러니까 이 MBC 같은 경우는 가수에게 상을 주기도 하지만은 그 해의 최고 인기 곡도 시상을 했거든요. 네. 그게 바로 이제 하숙생이었죠. 최희준은 가수왕, 최고 인기 곡은 하숙생.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최희준을 가왕 시리즈에 끼워 넣는지를 아시겠죠. 실제 타이틀이 있거든요. 네. 자, 그럼 여기서 하숙생. 네. 영화 그 줄거리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네, 하숙생 함께 들었습니다. 역시 최희준 선생 하면 이 하숙생의 이미지가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최희준을 좋아하는 팬들이 늙어가면서 맨발의 네. 청춘보다는 하숙생을 더 좋아하게 되는 나이에 도달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 젊었을 때 부르던 네. 뭐 눈물도 한숨도 나 홀로 씹어 삼키며 거리에 그걸 몇 살까지 좋아하겠습니까? 욕하지 마라. 네. 50 넘어가면 좀 이런 가사. 그렇죠. 조금 부담이 되죠. 네. 그러니까 인생은 나그네에게 이런 게 무난한 거죠.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예. 하여튼 뭐 이 하숙생은 노래 분위기가 참 편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약간 뭐 달관한 듯한 네. 정말 인생을 노래하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매력적인 곡인 건 맞는데 네. 이 최희준 선생 히트곡 중에는 이런 곡과는 또 분위기가 약간 다른 당연히 그 작가도 아까 쭉 많은 분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네. 또 다른 그런 노래들 중요한 노래들도 많이 있거든요.
뭐 다 들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분 노래는 한번 들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의외로 이 노래의 주인공이 사실은 최희준이다를 잘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바로 빛과 그림자인데 기록윤 작곡의 패티김 노래로 알고 있는 분들도 저도 그렇게 알고 예, 뭐 실제 패티김 선생도 녹음을 하긴 했는데 그리고 더 유명했고 예. 나중에는. 근데 이제 처음 부른 가수는 최희준이 맞습니다. 아, 그럼 기록윤 선생이 이제 최희준 선생한테 곡을 줬는데 생각보다 히트를 안 하니까 이게 아까우니까 네, 패티김한테 줬다. 재활용 측면도 있고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겠네요. 또 마님이 달라는데 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불러요. 그렇죠. 초우도 우리가 패티김 알고 있지만 이미자 버전도 있어요. 예, 문주란 노래도 있고. 네, 문주란 버전도 있고 많아요. 그럼 이미자 선생은 좀 트로트처럼 불렀나요? 약간 이미자 창법이죠. 근데 그건 그것대로 맛이 있어요. 누가 먼저 부른 겁니까 그러면? 당연히 패티김. 예, 패티김. 예. 그건 영화 주제가로 불렀기 때문에 확실히 패티김이에요. 자, 그럼 빛과 그림자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은 나의 행복, 사랑은 나의 불행, 사랑하는 내 마음은 빛과 그리고 그림자. 그대 눈동자 태양처럼 빛날 때 나는 그대의 어두운 그림자. 사랑은 나의 천국, 사랑은 나의 지옥, 사랑하는 내 마음은 빛과 그리고 그림자. 그대 눈동자 태양처럼 빛날 때 나는 그대의 어두운 그림자. 사랑은 나의 천국, 사랑은 나의 지옥, 사랑하는 내 마음은 빛과 그리고 그림자. 빛과 그리고 그림자. 기록윤 작품 빛과 그림자. 최희준 선생 그 노래는 그러면 이렇게 고음 지르고 그런 건 없습니까? 네. 오늘 쭉 듣다 보니까 너무 좀 밋밋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샤우팅하거나 좀 약간 높이 올라가는 부분 이런 노래는 없나요? 만약에 예전에 그 나는 가수다 네. 그 프로그램에 최희준 선생이 나갔으면은 네. 광탈하지 않았습니까? 좀 예 그런 뭐 글쎄요. 근데 저는 별로 그렇게 네. 그런 점이 아쉽게 다가오지는 않는데 뭐 꼭 질러야 노래인가요? 아, 물론 그렇긴 한데, 예. 그러니까 질러야 노래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70년대 이후의 생각 아니면 80년대 이후의 생각일 수 있어요. 예. 사실
그 이전의 가수들도 별로 지르는 노래가 없거든요. 트로트 가수도 그렇게 지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인수가 굉장히 고음까지 잘 올라가는 건 맞는데 네. 그 몇 곡에서 딱 고음을 딱 지르기는 하지만 그게 무슨 샤우팅은 아니니까요. 예, 예.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70년대, 80년대, 특히 70년대 후반, 80년대 주로 하셨던 얘기가 그거예요. 라디오나 이렇게 노래가 나오면 왜 요즘 것들은 이렇게 지르냐? 찢어지는 소리로. 왜 이렇게 예. 소리를 지르냐? 그게 굉장히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락이 들어오면서부터 지르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예. 이때는 지를 필요 정말 없고요. 70년대 초반 포크에서도 웬만한 가수들은 클라이맥스가 거의 없는 잔잔한 노래를 많이 불러요. 예. 그럼 최희준 선생은 그 스탠다드 팝 외에 다른 장르 노래 하신 건 없나요? 없죠. 트로트가 없어요. 예. 그나마 조금 벗어난 민요라든가. 팔도 광산 정도? 네, 약간 발도가 예. 우선 그 노래. 그게 가장 많이 벗어난 네네. 게 아닐까 예, 싶어요. 그래도 뭐 크게 벗어나지도 않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이제 말년에 낸 음반 같은 거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그 젊은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서 자신이 소화할 수 있는 노래를 부르시는데 오히려 그걸 굉장히 잘 소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잊혀진 계절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예. 10월의 마지막 밤을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이용보다 훨씬 잘 부르는 것 같아요. 저는 훨씬 나요. 훨씬 우아해요. 그 최희준 버전이. 저도 예전에 그 라디오 방송에 좀 참여를 했다가 네. 마무리하면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공연으로 연계가 됐거든요. 실제 네. 공연으로. 그때 초대 가수가 최희준 선생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방송에 나가진 않았지만은 그때 이런 좀 재즈한 느낌의 실제 미팔군 쇼 시절에 불렀을 듬직한 그런 노래들을 이제 무대에서 하셨는데 정말 다시 봤습니다. 역시 가수는 가수구나. 예. 재밌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게 벌써 한 20년도 전인가 해도 오래됐는데 그래도 그때 연세가 언젠데. 그렇죠. 제법 드신 나이인데도 네, 네. 무대에 서시는 모습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진짜 뭐 별로 흔들림이 느껴지지 않는. 국회의원까지 다 지내고 나오신 분이 그렇죠. 그 뒤죠. 세상에 예. 그러고 나와서 재즈한 노래를 그렇게 잘 부른단 말이야. 와. 네. 지금 뭐 국회의원 얘기하셨는데 예. 국회의원 경력이 있으시죠? 그렇죠. 특이한 이력 중에 또 하나입니다. 고학력이니까. 예. 서울대 출신. 예. 예. 아마 대중가요 가수가 금배지 단 게 아마 이분밖에 없지 않나요? 대중가요 가수는 그렇죠. 배우는 좀 배우로서는 있는데. 예, 최무룡, 이순재. 강부자, 이순재, 신영길. 최불암, 김을동. 예. 맞네요. 배우는. 신성일 예. 좀 많은데 가수는 정말 그러고 보니까 코미디언까지도 있는데 이주일. 심지어 예. 그렇죠. 그러네요. 근데 그 물론 학벌도 작용을 했기는 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하나 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서민적인 어떤 풍모, 스캔들도 없고. 예. 근데 실제로 최희준이라는 그 개인 캐릭터가 실제 서민적인지 아닌지는 그건 알 수가 없죠. 제가 뭐 직접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미지가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래로 형성된 그런 친근한 이미지. 거기에 이제 이것도 스캔들도 없고. 예, 그런 것도 학벌과 더불어서 어쨌든 국회의원은 이분이 전국군 아니었으니까 투표를 거쳐서 당선된 분이니까 이제 표심을 자극하는 데에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96년에 제15대 국회의원. 예. 이때 아마 YS가 영입해갖고 신한국당으로 나왔을 아, 아니에요, 그때 아니에요. 저 김대중 DJ에서 네. 새정치국민회. 예, 아, 새정치국민회였어요? 예. BJ 추천이었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뭐 오래 하진 않으셨고요. 그냥 요 한 번 야당으로 또 나오셨네요. 네, 야당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이긴 하지만은 네. 그래도 뭐 의정 활동에도 뭐 큰 잡음은 없었던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네, 그랬을 예. 거예요. 제가 들었던 일화 중에 하나가 그때 DJ 복귀하실 때였나? 그 영국에서요? 아니요, 그만뒀다가 정계 정치 은퇴했다가? 은퇴했다가 네, 다시 네, 네. 복귀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무슨 행사를 하면서 저기 최희준 선생이 나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 남편이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연출과 뭔가 기획과 이런 걸 도와줘야 네. 되는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문을 하는데 노래 선곡을 이렇게 쭉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사람들이 그 팔도한산 부르자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바로 이거는 박정희 시대 때 반제 영화로 만들었던 작품인데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정치적 맥락을 딱 찍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희준 선생이. 예. 그래서
안 된다고는. 제가 바로 나중에 그 얘기 듣고 네. 팔도항산 안 된다고 제가 그랬죠. DJ였으면 이제 맨발의 청춘이 좀 어울리지 않을까요? 정치적인 고난도 많이 겪고. 저는 그래서 사실은 나는 곰이다를 추천을 했어요.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팔도항산 안 된다고 제가 그었습니다. 근데 보통 가수들이 네. 주최 측에서 이 노래 해주세요 하면은 그냥 해요. 보통 다 하거든요. 예, 근데 네. 갸우뚱하더래요. 이거는 조금 맥락이 이렇게. 학벌도 좋고 서민족 풍무에 스캔들도 없는 깨끗한 사생활에 정무적 판단까지. 예, 예. 그래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셨군요. 예. 근데 서민적 풍모는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동안 부르셨던 노래가 맨발의 청춘이나 예. 혹은 서민적인 드라마들 있잖아요. 드라마나 그렇죠. 영화의 주제가를 예. 많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의 노래들 약간 해학적이라든가 그런 걸 굉장히 잘 소화했기 때문에 서민적인 풍모는 그냥 덤으로 얹혀가는 정도로 그 작품에 워낙 많이 그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애인은 올드미스도 좀 해학적이잖아요. 근데 그건 약간 미국적인 약간 먹부리면서 배운 먹물 느낌 이런 게 좀 먹물 있는데. 부리면서 이런 거잖아요. 근데 나는 곰이다만 해도 네. 진짜로 나는 진짜 미련한 곰이다. 난 아무것도 예. 없다. 나는 바닥이야. 딱 이러고 나와서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런 노래가 한 부류예요. 그 왜 60년대 중후반의 텔레비전 라디오 드라마의 그 주인공들, 서민 드라마 주인공들이 할 법한 네. 그런 노래들이 한 부류가 있어요. 최희진한테는. 네. 예, 그리고 또 저는 이제 나는 곰이다도 사실 함께 들으면 좋을 곡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약간 캐릭터가 겹치는 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엄처시아를 또 좋아해서 좋죠. 예, 이 엄처시아. 노래를 골라봤는데 이것도 라디오 드라마.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것도 뭐 여성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당시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특히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많은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고양이가 고양이가 호랑이로 변하는 이것도 정말 서민적인 풍모와 분명히 연관되는 곡입니다. 토끼였다가 고양이였다가 호랑이로 변했다. 올드미스랑 결혼했는데 이제 엄처시아가 된 거죠. 네, 그런 거죠. 예. 자, 엄처시아 함께 듣겠습니다. 열아홉 처녀 때는 수줍던 그 아내가 처다이 낳더니만 고양이로 변했네. 눈 밑에 잔주름이 늘어가니까 무서운 호랑이로 변해버렸네. 그러나 두고 보자, 나도 남자다. 언젠간 내 손으로 휘어잡겠다. 큰 소리를 쳐보지만 나는 공처가 한 세상 사노라면 변할 날 있으련만 날이면 날마다 짜증으로 지새는 마누라 극성 속에 기가 죽어서 눈칫밥 세월 속에 청춘이 가네. 그러나 두고 보자, 나도 남자다. 언젠간 내 손으로 휘어잡겠다. 큰 소리를 쳐보지만 나는 공처가 네, 65년 곡 엄처시아. 가슴에 와닿네요, 가사가. 그렇죠. 진짜 차라리 낳더니만. 제가 제 아내한테 늘 갖는 의문이거든요. 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사나워지는지.
예. 60년대부터 이랬군요. 뭐 사람 사는 거 뭐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니 뭐 30년대는 안 그랬겠어요. 당군 할아버지 때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뭐 이런 정말 일상의 그 여러 가지 측면들을 뭐 이분이 그 최희준 선생이 가사를 직접 쓴 건 물론 아니지만은 정말 사실감 있게 표현을 너무나 잘하잖아요. 맞아요. 잘 불러요 진짜. 네. 이 당시 가사가 참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왜냐하면은 드라마 주제가 영화 주제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작사가가 대부분 드라마 작가예요. 작품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딱 잡히는 그렇죠. 거죠. 이것도 김석야 작품이죠. 예, 예. 저 50년대부터 뭐 이분도 좋은 가사를 극작가이지만은 작사가로서도 좋은 작품을 많이 남긴 분이죠. 50년대 말부터. 네. 네. 다음 노래는 또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예, 다음 곡도 드라마 주제가로 만들어진 노래인데 네.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시점이 되면 이제 최희준이라는 가수의 가창, 그 그렇죠. 특징 그리고 어떤 뭐 계보, 전체적인 위치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체크를 할 때가 이제 됐거든요. 네. 최희준 선생의 가창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음 아닙니까? 저음? 뭐 기본적으로 그것도 네. 있고 약간 허스키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그 개인의 어떤 목소리의 특징을 보면 그런데 조금 판을 키워서 전체 어떤 대중가요사 흐름에서 보면은 앞서 보았던 뭐 남인수, 현인 이런 남성 가수들은 이렇게 좀 줄줄이 그러니까 후배들이 막 그 지향을 두고 따라하는 그런 류의 가수들을 많이 이제 양산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네. 최희준 선생은 그런 게 과연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물론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도 이제 좀 이따 들어볼 텐데 그런 어떤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의 이 최희준이라는 가수의 가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얘기가 이런 생각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제2의 이난영을 꿈꾸면서 제2의 남인수를 꿈꾸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아까 저음 말씀하셨잖아요. 예. 남자 가수 계보로 보자면 일제 때 저음이 그렇게 유행하지 않았거든요. 남인수 굉장히 고음이고 가는 목소리인 셈이잖아요. 예. 현인도 그렇게 저음은 아니에요. 60년대가 되면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저음으로 확 깔려요. 유행이. 그게 큰 흐름이었죠. 굉장히 큰 흐름이에요. 이런 미국식 가요의 그 얌전한 노래들을 부르면서 미국식 스탠다드 팝 같은 것을 부르면서 남자들이 저음의 어떤 매력, 부드러운 소리의 매력 이런 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희준 제2의 최희준을 꿈꾸면서 쭉 나오는 사람들은 없지만 그 시기에 최희준 전후에 등장했었던 남자 스탠다드 팝 가수들의 어떤 흐름을 보자면 네. 뭐 예컨대 남이래. 사실 데뷔는 최희준보다 조금 앞섰죠. 몇 년. 그렇죠. 선배죠. 네, 선배인 셈이에요. 근데 이분은 트로트도 부르고 스탠다드 팝도 불렀지만 역시 비슷한 저음이고요. 굉장히 부드러운 소리를 내고 있고 빨간 구두 아가씨. 그렇죠. 심지어 맨발로 뛰어라 같은 경우는 맨발의 청춘 정말 모창 직접, 같은 예, 느낌을 영향을 받아서 정말 만들어서. 영향을 받은 느낌이 있어요. 좀 넓게 보자면 오기택 같은 경우 있잖아요. 아빠의 청춘. 네, 아빠의 청춘 같은 것도 바로 맨발의 청춘의 영향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작곡에서도 그렇고 혹은 가창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트로트와 스탠다드 팝을 넘나들고 있는 가수들까지를 포함해서 남자 가수를 보자면 그 흐름에서 역시 대표하는 그 목소리는 최희준의 목소리 가장 정확한 가창에다가 가장 품격 있게 그런 미국적인 목소리를 저음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아마 뒤에 가수들 중에서 약간은 따라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컨대 배호도 영향을 조금은 받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그 저음 분위기 같은 데서 진짜 영향을 많이 받은 건 전 남진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노래를 들어보시면은 네. 오늘 준비한 노래를 들어보시면은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노래가 참 재밌습니다. 일단 라디오 방송에서는 드라마 주제가로 처음 발표될 때는 최희준 선생이 실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음반에 수록이 될 때는 가수가 바뀌어서 남진 녹음으로 음반에 수록이 됐거든요. 가장무도회라는 곡인데 네. 지금도 가끔 연락을 받는데 최희준 버전의 가장무도회를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 그 전파에 실렸던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음반에 담긴 남진의 목소리는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약간 그런가 싶은 생각을 했는데 되게 비슷합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최희준이에요. 예. 남진 소리가. 근데 몇 번 듣다 보면은 맞아요. 남진은 남진이다 싶긴 남진은 한데 남진이에요. 그만큼 이 후배 가수 남진이 선배 가수 최희준에 좀 따라가려고 한 그런 모습이 적어도 이 시기에 초창기에는 있었다는 거죠. 저는 연이어서 들어볼 노래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사실 60년대 후반 이렇게 되면 최희준은 정말 이제 선배 가수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66년, 67년이 되면 젊은 가수들, 특히 10대 후반의 가수들이 나이가 아주 어린 가수들이 쭈르륵 나와요. 60년대 후반에요? 네. 사실 66년에 뭐 거의 대학을 갓 졸업한 남진도 등장을 하는 신인이었으니까. 셈이고요. 네. 문주란 무슨 정훈이 이런 사람들 10대 후반에 거의 여고생들이었거든요. 다 원로 가수신데 지금.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최희준의 입장에서 보자면 계속 1등을 하면서 계속 이제는 선배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쯤 되면은 왜 욕망이 생기잖아요. 나도 젊은 분위기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느낌이요. 저는 그런 욕망이 좀 반영됐다고 생각하는데 태양이란 노래가 있어요. 최희준 노래 중에서. 이건 지금 들어보면 좀 남진이에요. 오히려요? 네. 그래서 최희준처럼 부르는 남진의 가장무도회와 남진처럼 부르는 최희준의 태양을 이어서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전하는 내 것이다 세상은 발 아래다 소리쳐도 대답은 없고 남은 건 힘겨워 부서진 흰머리 인생은 하룻밤 가장 무도회냐 부리도 한 저녁 아부도 한 새벽 잠들면 꿈처럼 지나간 무도회 사랑은 내 것이다 내 품에 안겼다 가슴 펴도 세월은 가고 남은 건 땀에 젖어 얼룩진 풋냄새 인생은 하룻밤 가장 무도회냐 사랑도 한 저녁 청춘도 한 새벽 허무한 꿈처럼 스쳐간 무도회
찬란한 태양 밤이 오지 않도록 쉬지 말고 영원히 뜨겁게 비춰라. 구름 속에 묻힌 마음 누가 아느냐. 어둠 속을 헤매는 캄캄한 세상 햇빛을 찾아라. 태양을 찾아라. 안개 속에 묻힌 마음 누가 아느냐. 어둠 속을 헤매는 캄캄한 세상 햇빛을 찾아라. 태양을 찾아라. 찬란한 아침 솟아오른 태양아 쉬지 말고 영원히 뜨겁게 비춰라. 찬란한 태양 밤이 오지 않도록 쉬지 말고 영원히 뜨겁게 비춰라. 구름 속에 묻힌 마음 누가 아느냐. 어둠 속을 헤매는 캄캄한 세상 햇빛을 찾아라. 태양을 찾아라. 안개 속에 묻힌 마음 누가 아느냐. 어둠 속을 헤매는 캄캄한 세상 햇빛을 찾아라. 태양을 찾아라. 찬란한 아침 솟아오른 태양아 쉬지 말고 영원히 뜨겁게 비춰라. 네, 두 곡 이어서 들었습니다. 앞서 들은 곡은 가장무도회인데 남진 아저씨가 부른 거고요. 예. 네, 지금 들으신 태양은 네, 최희준 아저씨가 부른 겁니다. 근데 이제 두 사람이 되게 비슷해요. 그렇죠. 깜짝 놀라겠죠. 그러니까 다른 방송에서 모르는 척하고 네. 최희준의 가장무도회 듣겠습니다. 또는 바꿔서 남진의 태양 듣겠습니다 해도 모를 것 같아요. 예민한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아니면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죠. 남진 선생이 최희준 선생한테 영향을 진짜 많이 받았네요. 굉장히 많이 받은 노래 거고요. 들어보니까. 그렇죠. 예. 이건 뭐 많이 따라하면서 젊었을 때 많이 따라하면서 가수가 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가수 데뷔 시점이 64년 5년 네. 그때 이제 첫 음반을 발표하는데 네. 그때 탑 가수는 남진이었죠. 그렇죠. 바로 최희준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렇다고 내가 죽은 남인수를 따라하긴 좀 그렇고 하니까 당연히 최희준을 전범으로 삼았겠죠. 네. 상당히 재밌네요. 이렇게 이어서 들으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방송의 마무리 시점인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많이 기다리는 시간. 네. 내가 뽑은 최희준 베스트 3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오늘도 세 분 서로 모르시죠? 어떤 곡들을 몰라요. 뽑았는지. 네. 오늘은 MC도 숟가락 얹으셔도 되지 않을까요? 뭐 제가 세 곡 뽑기에는 저는 세 곡 뽑으면은 이제 하숙생, 맨발의 청춘, 예. 우리의 이른 올드미스. 예, 이렇게 세 개 합니다. 뭐 다 꼽을 만한 노래들이긴 합니다. 왠지 두 분 다 맨발의 청춘 들어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뺐어요. 맨발의 청춘. 그럼 어느 분부터 발표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이영미 선생님. 우리의 있는 올드미스하고 내 사랑 주리안 사이에 굉장히 고민하다가 그래도 우리의 있는 올드미스를 뽑았고요. 아주 네. 젊고 톡톡 튀는 분위기. 네. 맨발의 청춘과 나는 곰이다 사이에서 정말 고민하다가 그런 남성스럽고 그 바닥의 느낌, 그 어깨 딱 힘주는 남자들 느낌, 뭐 이런 것으로 나는 곰이다를 골랐습니다. 이거는 뭐 나는 곰이다. 가창이 워낙 그 앞에 이렇게 대사 같은 게 있고 그래가지고요. 네. 그런 노래의 그런 가창이 어떤 끝판왕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여서요. 네. 그리고 역시 부드럽고 우아하게 부르는 가창으로 길 잃은 철새를 마지막으로 뽑았는데요. 길 잃은 철새. 예, 길 잃은 철새는 우리가 뽑은 8명의 가왕 우리가 앞으로 할
살 사람이 8명까지잖아요. 네. 8명 중에서 무려 3명이 불렀어요. 아, 같은 노래를요? 네. 제목만 같은 게 아니라 똑같은 노래를? 네. 그러니까 당연히 최희준 들어가고요. 나머지 2명이 최희준 뒤에 나오는 가수 2명이 그러면 딱 길 잃은 네. 철새를 리메이크했다는 얘기죠. 네. 근데 역시 최희준 못 따라가요. 근데 두 작품도 굉장히 재밌어요. 나머지 길 잃은 철새도 그 리메이크 자체가 워낙 그 사람의 느낌을 잘 표현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는 버전입니다. 네. 나는 곰이다 같은 노래는 요새 이제 우루사 광고로 써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이 노래 정도는요. 민중가요로 그냥 띡 갖다 놔도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민중가요. 어울리네. 네, 중공업 아저씨 민중가요. 제가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김호철 이런 분들한테. 네. 이런 분위기로 아빠의 청춘이나 남는 곰이다 같은 분위기 노래로 밀고 나가면 이거 완전히 중공업 아저씨들 뜰 거다. 그랬어요. 네. 자, 우리 이영미 선생님의 베스트 3. 우리 애인은 올드미스, 나는 곰이다, 길 잃은 철새고요. 우리 이준희 선생님은요? 저는 맨발의 청춘을 그래도 넣었습니다. 네. 이거는 뭐 노래를 좋아해서 넣은 것도 있고요. 네. 뭐 히트한 곡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들어보셨으니까 역시 뭐 최희준 하면은 곡이에요. 빠뜨릴 수 없는 곡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만 잠깐 나왔던 진곡의 신사. 진곡의 신사. 네. 이것도 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고 여기 불고기 맛있습니다. 진곡에 네, 진곡이에요. 유명한 집이잖아요. 거의 이제 100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래됐죠. 예. 진곡의 신사는 글쎄요 제 느낌인데 최희준 선생의 여러 히트곡들 중에서 곡의 분위기 이런 걸 봤을 적에 그나마 조금 트로트스러운 맞아요. 어떤 정감, 질감이 네. 느껴지는 곡이라서 더 저한테 더 잘 맞았다는 생각도 해요. 네, 맞습니다. 네, 드라마도 딱 그런 그렇죠. 그런 신파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골라봤고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쭉 나왔던 여러 곡들에 비해서는 조금 인지도 면에서는 떨어지긴 하는데 역시 제가 어떤 좋아해서 전문가의 풍물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대중적인 노래 한 곡씩 꼭 넣으시는 것 같은 의혹이 있습니다. 이 노래도 제목이나 뭐 소재 이런 면에서 조금 고전적인 그러니까 대중가요에서의 고전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별의 플랫폼. 이별의 플랫폼. 플랫폼도 옛날 노래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소재는 그렇지만은 곡 분위기는 역시 60년대스럽고요. 그 뭐 리듬감 또 그 멜로디 이런 것들을 역시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잘 살린 곡이라서 네. 조금 덜 알려졌지만은 골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은 제가 네. 두 곡 선곡해서 두 곡 이어서 듣는 걸로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는 우리 이영미 선생님 베스트 3 중에서 나는 곰이다 듣고 싶고요. 예. 네. 그리고 우리 이준희 선생님 곡 중에서는 이별의 플랫폼.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좀 이어서 들으면 어떨까 좋습니다. 싶습니다. 네. 오늘 방송 어땠습니까, 김세호 PD? 사실 뭐 우리 방송 초반에도 좀 얘기를 했잖아요. 최희준 가수가 가왕이라는데 약간 갸우뚱. 저도 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방송을 듣고 보니까 60년대가 갖고 있는 그 문화, 라디오 드라마하고 영화의 어떤 그런 전성시대에 딱 맞는 가수와 그렇죠. 거기서 꼽힌. 그래서 어쨌든 10년에 가까운 60년대를 풍미했던 가수라는 걸 딱 이제 뭘 듣고 알았는데요. 역시 가왕이 될 법칙하다. 네. 대구도 남는다. 충분히 남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노래 한번 저는 솔직히 좀 한번 다시 쭉 한번 최희준 노래 듣고 싶어요. 사실은 이게 방송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스치듯이만 계속 들었고 실제 노래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한번 노래를 한번 찾아서 여기 나왔던 노래를 제대로 한번 좀 듣고 싶다는 생각을 사실은 이 방송하면서 처음 생각하게 되는 가수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각 잡고 들어도 후회는 없을 가수입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역시 이제 60년대이기 때문에 원조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 스탠다드 팝 그리고 미국 스타일 이런 게 막 크게 유행한 게 아닌가. 네. 그런 어떤 또 진지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예. 자, 여러분 나는 곰이다 이별의 플랫폼 두 곡 듣고요. 우리 방송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세 분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으아!
나는 옴이다. 미련하다 못났다 올려도 좋다. 재주는 없다마는 할 짓은 다 한다. 태산이 높다 해도 못 오를 게 무엇냐. 험한 길 자빠져도 웃으면서 일어나. 자빠져서 코를 다쳐도 울지 않겠다. 산만 보고 올라가는 나는 곰이다. 나는 곰이다. 사람마다 못났다 웃어도 좋다. 재주는 없다마는 할 짓은 다 한다. 하늘이 넓다마는 내 마음에 비할까. 가는 길이 험해도 뛰어라 뛰어라. 자빠져서 코를 다쳐도 울지 않겠다. 산만 보고 올라가는 나는 곰이다. 밤 깊은 플랫폼 말없이 서서 안개에 서린 그날 밤 재회를 약속하며 떠나는 사람. 두 손을 흔들며 떠나는 사람. 내 진정 보내고 싶지 않건만 여울져갈 그리움 가슴에 안고 무심한 열차는 연기만 가물가물. 언제 또다시 오려나 그리운 사람. 이슬비 내리던 밤 단둘이 서서 추억만을 가슴에 말없이 새기면서 떠나는 사람. 눈물을 흘리며 떠나는 사람. 내 진정 보내고 싶지 않건만 흐르는 안개처럼 사라진 사람. 가버린 철길엔 한숨만 내리는데 언제 또다시 오려나 그리운 사람.